안녕하세요. 본체안의 원장 이문진입니다. 오늘은요, 목과 등과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목과 등, 허리 디스크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추, 흉추, 요추의 추간판 탈출증이라 그러죠. 디스크, 보통 흔히 디스크를 갖다가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 척추 질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환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되게 흔하고 그러면서도 잘 근본적으로 해결이 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디스크 질환인데, 일단 기본 설명들을 조금 들어가고요. 인체를 지지하는 척추는 잘 알다시피 여러 개의 척추뼈로 구성되어서 인체의 어떤 대돌보 기둥을 하나 형성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척추 우리가 걷거나 또 뛰거나 할 때 충격이 막 오고 그러는데, 그런 충격들을 마치 자동차의 현가 장치, 스프링 장치처럼 척추 뼈끼리 부딪히는 충격이나 충돌 같은 거를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어떤 쿠션 역할을 해주는 그 디스크라는 게 있고, 그 디스크에는 아주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구조물이 있는데 그걸 보통 수액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수액과 그 수액을 포함한 이 디스크 자체를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추간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위에 열배지 추간판에는 그 중심 어떤 그 구성 성분이 마치 젤리같이 찐직찐직한 수액이 이제 들어있다,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액을 싸고 있는 섬유름 막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강력한 두꺼운 막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섬유름 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디스크 자체는 하나의 그 물침대 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물침대 같이 아주 안에는 그 물렁물렁한 그 수액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걷거나 뛸 때 뼈와 뼈 사이에 존재하면서 그 충돌을 완화시켜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디스크는 척추의 만곡과, 그러니까 척추에는 그 만곡, 이게 굽어진 게, 경추는 약간 앞으로 살짝 들어가고 등은 살짝 나오고 또 허리 살짝 앞으로 들어가고 엉덩이 부분은 살짝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척추 고유의 만곡이 있는데, 그 만곡과 더불어 어떤 그 특수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힘이 가해져도 효율적으로 그 쿠션 역할을 하는데, 근데 이제 어떤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린다든가, 이제 체중 부하가 한꺼번에 확 쏠리거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또 오래 취하게 되면, 그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상황과 어떤 그 연골에 영양이 잘 안 가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거기서 어떤 무리한 힘이 가해지게 되면 디스크가 이제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면서 그 수액이 이렇게 바깥으로 돌출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갑자기 심한 경우는 이제 그게 아예 그냥 섬유륜이 그 터져나가면서 디스크 수액이 완전히 파열되는 쪽으로, 그 섬유륜이 파열되는 그 구멍을 통해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디스크 파열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근데 이제 대개 그 수액이 보통 후방부로 이렇게 그 돌출이기 때문에, 그 후방부가 뭐냐면 그 척수광이라 그래갖고 스파이널 코드가 지나가고, 거기서 이제 서른 항상 또 그 척수신경근이 이렇게 분기가 되는 그 부위 쪽으로 많이 이렇게 돌출이 되면, 돌출이 되면서 그 신경을 누르게 되면 그 연관된 신경과 이제 연관된 부위들이 뭐 저리거나 통증이 온다든가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디스크 하면 그 흔히들 뭐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두 가지만 알고 있잖아요, 보통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디스크의 돌출은 척추의 어느 부위에나 생길 수 있다는 거, 요거 좀 더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흔히 목 부위에서 디스크가 돌출이 되면 목 디스크라 그러고요. 등에 생기면 등 디스크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허리에 생기면 또 허리 디스크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이제 흔히들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목하고 허리 부위에서 주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등 디스크는 대개들 거론도를 잘 안 하죠. 그렇지만 등 디스크도 등 쪽에 통증이라든가 불편감 엄청
형성하고 사람을 되게 괴롭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디스크는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디스크가 돌출되어 신경을 눌러 목, 어깨, 팔, 그러니까 이제 목 디스크일 때는 주로 목이라든가 목 뒤 뻐근함이라든가 어깨 통증, 팔저림 뭐 이런 쪽으로 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리 부위에 디스크가 이제 돌출이 되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요통 및 다리가 아프고 저린 증상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병을 갖다가 추간판 탈출증이라 한다 이렇게 하죠. 또는 디스크 탈출증이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herniation of intervertebral disc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좋습니다. 이제 다음 구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척추뼈의 구조와 디스크의 영양 방식을 좀 설명드리겠는데 일단은 척추 구조가 요거를 갖다 이거 추체라 그러죠. 일단 추체가 있고 추체와 추체 사이에 이제 이렇게 디스크 추간판이 이렇게 그 물침대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추체 뒤쪽으로 이렇게 큰 신경 다발인데 요거를 스파이널 코더라 그러거든요. 척수라 그러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구멍마다 신경 윗뼈하고 아랫뼈 반 아치를 이렇게 해서 아치와 아치 반반이 이루어지면서 인터버테브럴 포라멘이라고 그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 추간 신경공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해서 신경근들이 신경근에서 분기가 돼서 이제 말초신경 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신경들이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얘네들이 요 쿠션 디스크가 이제 쿠션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구조가 안 좋아서 체중이 이제 쏠리면서 이 디스크 사이에 압박을 받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좁아지는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좁아지면서 압력을 많이 받게 되면서 얘네들이 돌출이 되면서 이제 뒤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디스크식으로 가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디스크가 이루어지기 전에 약간 선행적인 환경이 조성이 먼저 돼요. 사실은 디스크가 하루아침에 우리 인체 구조라는 게 이 섬유막들이 이게 함부로 디스크가 이렇게 돌출이 되게끔 되어 있질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쉽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요 디스크 연골이요 영향을 받는 방식이 특수한 방식이 있는데 그 연골에는 잘 알다시피 다른 데는 뭐 혈관 근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혈관이 이제 이렇게 분포가 되면서 혈관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을 받잖아요. 근데 이 디스크 척추 디스크는 혈관이 분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혈관이 분포하는 주변에다 영양물질을 이렇게 나름대로 혈관에서 빠져나오는 영양물질들이 주변에 이렇게 이제 노출이 되게 되면 얘네들이 우리가 걸을 때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늘어날 때도 있잖아요. 그럼 늘어날 때 요 디스크 안쪽에 음압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럴 때 혈관 주변에서 여기 뱉어놓은 영양물질들을 갖다 음압시 흡수를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눌리키잖아요. 그죠? 그럼 눌리킬 때 또 그 영양물질을 먹고 여기서도 나름대로 노폐물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디스크 속에서도 그럴 때 눌리킬 때 배출을 해서 그 영양과 노폐물을 갖다 이렇게 교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얘가 영양을 갖다가 이렇게 받아서 나름대로 섬유륜이라든가 디스크 수액을 나름대로 유지를 하게 되는데 척추 구조가 오랫동안 변형이 되거나 조금 혹은 또 이제 어느 한 부에 특히 이렇게 구조가 안 좋거나 균형이 안 맞게 되면 요게 은근히 체중바가 많이 쏠리게 되면 여기 요 운동 상하 유격 운동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좁아지잖아요. 좁아지면 영양 공급도 충분히 안 되고 노폐물 배출도 충분히 안 되면서 얘네들이 영양 상태가 좀 불량해져요. 그러면 섬유륜 막 자체도 점점 얇아지고 약해지고요. 그 다음에 수액도 점점 증발되거나 혹은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막이 약한 물침대처럼 아주 강한 경막에서 섬유륜 경막으로 유지가 돼야 체중이 어느 정도 물건을 들거나 이렇게 압력을 받을 때도 버팅겨내는데 이 영향을 못 받기 때문에 얘네들 막이 약해지면 그럴 때 뭔가 조금 구조가 안 좋거나 뭐 물건을 든다 그럴 때 확 쏘면서 확 삐지고 나간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수액이 이런 식으로 한쪽을 막 삐지고 나간다든가 일단 이제 전제 조건이 요 막이 약해질 때 물론 이제 막이 정상이지만 외력이 너무 강해서 땡겨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고요. 대개는 이미 평상시 요 자체가 이 서로 물질 순환 어떤 그 역동성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여기가 약해진 상황 속에서 이런 현상들이 잘 오거나 심하면 아예 탁 터지고 이 수액이 확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 그거를 조금 좀 강조해 드리고 싶어서 요 그림을 제가 집어넣습니다. 아까 좀 전에 간단히 설명해 드렸듯이 이제 일단 척추 구조가 안 좋거나 혹은 척추가 많이 이렇게 평상시에 그 디스크 사이가 좁아져 있으면 유동이 잘 안 되면서 일단 디스크 경막이 섬유륜 경막이 많이 약해지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삐지고 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온다는 거, 그거 꼭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얼핏 얘기했지만 어떤 척추 구조와 정상적인 구조 정렬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야지 결국은 이 구조 전체적인 어떤 구조 관계 속에서 또 어느 한 부위가 이렇게 쏠리면서 이제 이렇게 디스크들이 많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의 공만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척추 자체가 무게 어떤 그 지표면과 수직인 중력 중심선상에 평상시 이렇게 정렬되는 생활 자세를 해주는 게 이 디스크라든가 협착증이라든가 혹은 디스크 퇴행성 요통 이런 거에도 예방 차원에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척추 구조의 어떤 정상적인 구조 정렬의 중요성을 내가 다시 한번 좀 해드리고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도 구조가 좋을 때는 디스크가 이제 정상 디스크 모습을 하게 되겠죠. 그럼 정상 디스크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뼈와 뼈 사이에 뼈와 뼈 사이에 그 디스크 틈들이요. 규칙성이 있어요. 레귤러하다 그러죠. 그런 것들이 정상 디스크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퇴행성 디스크가 되면 이렇게 뼈 사이가 좁아지게 되면서 영양이 불량하다 보니까 디스크 수액이 이제 나름대로 증발이 되고 고갈이 되면서 디스크 사이가 좁아지게 뼈와 뼈 사이에 스페이스 공간을 형성해주는 추간판 디스크 자체가 많이 얇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마치 고사한다 그러죠. 말라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뼈와 윗뼈하고 아랫뼈하고 이렇게 충돌 현상이 오면서 마치 그 지각층이 서로 충돌되면서 이렇게 솟아오르듯이 이렇게 이제 요런 변형도 일어나고요. 또 아니면은 어느 한쪽에서 이제 그 골극 현상이 순환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내가 골극이니 석회화가 진행이 된다 그랬죠. 그런 현상들 때문에 이 뼈들이 막 울퉁불퉁 모양이 이상해지거든, 막 찌그러지기도 하고 불규칙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불규칙해지면 또 어떤 현상이냐면 이 주변에 연부 조직들, 근육, 인대, 힘줄 여러 가지 조직들이 같이 있거든요. 점막도 있고 그런 것들한테 자꾸 스크래치를 일으키게 되면 그 만성 염증들을 자꾸 일으키게 되고 유발시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항상 척추 나름대로의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가 나름대로 일정하게 본연의 어떤 스페이스를 갖다가 정상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척추 건강에서 되게 중요한 일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구조 정렬이 안 맞게 되고 또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 이렇게 좁아지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일으킨다는 거 그림상 좀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 수액이 탈출이 진행되는 과정들이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정상일 때는 이렇게 뼈 모양도 나름대로 커브도 있으면 정상 커브가 있고 뼈 모양도 나름대로 정상 모양으로 이렇게 있고 디스크 스페이스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좀 규칙성이 좀 있죠. 근데 이제 디스크 탈출 증상이 일어나려면 우선 구조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특히 구조가 안 좋아지는 데다가 또 윗뼈하고 아랫뼈가 압력이 많이 체중과 쏠리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 압력을 이기게 되면 또 뒤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이게 척수강이고 척수강을 스파이널 코드라는 척색이라는 신경이 지나가고 거기서 이제 또 여기서 서러나던 척수 신경들이 분기가 되는데 이거 뒤로 빠져나가면서 이 신경들을 갖다 압박을 하게 되면 이제 디스크 증상들이 몇 번씩 어떻게 되냐 하는데 그 과정들이 요게 이제 정상인데 요렇게 뒤쪽으로 이제 쏠리면서 뒤쪽으로 좀 빠져나가면서 이쪽으로 침범을 하죠. 이렇게 이제 척수 신경강 척수강 쪽으로 침범을 하면서 스파이널 코드를 갖다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게 되고 이렇게 점점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탈출이 일어난다는 과정이고요. 이게 이제 심하면
요것도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어느 한 부위로 이렇게 일부분만 삐쭉 나오는 걸 돌출이라 그러고요. 아니면 우리가 저기 호떡 누를 때 위에서 눌러서 360도 뺑 돌리면서 이렇게 요런 현상들이 쭉 돌아가면서 하는 그걸 벌징 현상, 벌징이라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패턴을 몇 가지 나누고 있는데, 어쨌든 기본 과정들은 이렇게 압력을 받기 시작하면 구조가 안 좋아지면서 압력을 받으면서 모든 게 시작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좁아지는 거는 얘가 또 빠져나가는 것도 있지만, 신경 공들이 좁아지잖아요. 그럼 그걸로 인해서도 또 신경이 나가는 것들이 불리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여건들이 형성이 된다는 거 좀 이해하시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 탈출증 이제 근데 이게 이제 거의 정상인데, 이렇게 이제 뒤로 스파이널 코드가 지나가는 척수광을 갖다가 이 디스크가 돌출이 되면서 침범을 하게 되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특히 이제 요추 쪽에서 요통과 함께 다리 이제 방사통, 예를 들어서 뭐 몇 번 신경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른 이제 고유한 또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 참고하시고요. 요렇게 이제 조금 모식도인데 이렇게 디스크가 뒤쪽으로 불룩해지면서 이게 많이 침범되죠. 그리고 이제 요런 현상은 아니더라도 디스크 내장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요 디스크 자체가 아예 그냥 이렇게 스페이스가 좁아지면서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영향을 못 받아갖고. 이렇게 되면 이제 탈출은 되지 않고 음영이 검게 변성되어 있죠. 이 음영이 검게 되는 건 뭐냐면 디스크 수액이 좀 말라서 증발이 되어 있는 현상이고, 영향을 못 받다 보니까 걔가 자꾸 소모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뼈와 뼈 사이에 스페이스가 좁아지겠죠. 그러면은 꼭 이 디스크로 인해서 신경이 압박되는 게 아니라 윗뼈하고 아랫뼈가 좁아지면 거기서 형성되는 추간 신경통 자체가 또 좁아져요. 그럼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디스크 증상처럼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척추의 전체 구조 정렬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구조 정렬을 또 반듯하게 유지가 되려면 골반의 위치가 되게 중요를 해요. 왜냐하면 이 골반이라는 거는 인체를 간단히 얘기하면 골반은 건물의 추추돌과 같은 역할을 하고요. 이 척추, 흉추, 경추 이거는 대들보 역할을 하잖아요, 건물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주춧돌이 균형이 안 맞게 되면 이 대들보가 또 똑바로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골반이 뉴트럴 패스, 중립 위치라 그러거든요. 가장 정상 본연의 어떤 가장 이상적인 위치를 중립 위치라 그러는데, 얘네들이 이제 여러 가지 변형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요건 이제 로테이션 편인데, 요렇게 이제 회전이 이제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된 거니 골반이 좌우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 이거 로테이션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좌우 수평이 이쪽으로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좌우 수평이 또 깨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좀 그림 바로 설명하기 힘든데 다음 그림 볼게요. 여기 보면 요추 청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골반이 이렇게 약간 15도 정도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전방 경사가 살짝 져야 되는데, 이게 또 너무 심하게 뒤면 또 여기가 기초 주춧돌이 하면서 이 허리를 또 이렇게 너무 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추 과전만도 일어나게 되고요. 반대로 요게 이제 한 15도 적당, 13도에서 한 15도 적당 각도가 있어야 돼. 또 너무 뒤로 이렇게 제껴지는 형상으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주춧돌이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얘가 또 일자식으로 아니면 또 역시자식으로 빠져나가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원래 가볍게 C자로 돼야 가장 안정적인 구도인데, 골반 각 전방경사, 후방경사, 요거를 이제 앞으로 기울어지는 걸 전방경사라 그러고요. 뒤로 기울어지는 거 후방경사라 그래요. 그럼 경사의 어떤 정도에 따라 또 요추의 어떤 구조를 이렇게 변형을 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또 그것들이 직간접적으로 디스크를 형성하는데 또 중요한 변수의 요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그림 되면 또 골반이 아까같이 이제 아까는 전방경사, 후방경사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좌우에 이렇게 수평이 기울거나 이렇게 되면 원래 정상일 때는 이렇게 척추가 똑바로 올라가잖아요. 기둥 자체가요. 왜냐면 주춧돌이 반듯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면 척추 자체가 대들보가 이렇게 뭐 휘었다가 이렇게 올라간다든가 또는 이 반대로 이렇게 올라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불균형이 또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전체적인 불균형 속에서 특히 어느 부위가 또 더 좁아지게 되면 이제 그쪽에서 디스크든 협착증이든 뭐 퇴행성이든 이런 어떤 그 척추의 근골격계 질환들이
아니면 그 척추 뭐 관절 후관절증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한 어떤 병태들이 이렇게 구조의 부정열소에서 잘 발생이 된다는 얘기 좀 이해하시고요. 여기도 이제 또 하나의 그런 얘기죠. 이제 골반이 요쪽 수평이 이렇게 수평선 걷을 때 이쪽이 좀 높죠. 이제 R돼 있대. 그러니까 우측이라는 뜻이거든요. 우측이 좀 높으니까 척추가 가끔 이런 거 있어요. 여기 우측이 높아서 이런 식으로 휘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이거 같이 이쪽이 높아지는데도 이쪽으로 붙어서 이렇게 휘어졌다 반대로 이렇게 휘어져가는 거 두 가지 패턴 다 있습니다. 꼭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기울어지면 이게 이런 식으로 휘어져 가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왜냐면 이렇게 기울어지면 요 공간들이 좁아지잖아요. 그럼 신경들이 물리고 근육들이 단축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척추들이 가끔 이렇게 끌려가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쪽으로 올라오면서도 기둥이 슬쩍 이쪽으로 붙었다가 이렇게 휘어져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정상 모드라는데, 어쨌든 골반의 중립 위치, 좌우의 수평의 문제, 전방 경사, 후방 경사, 좌우의 그 경사의 문제, 또 하나는 요 전체 좌측으로 돌 거냐 우측으로 돌 거냐 로테이션의 문제, 또 하나는 양쪽 골반을 장골이라는데 요 장골은 앞으로 돌아가고 요 장골은 또 뒤로 트위스트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변형 패턴에 따라 같은 어떤 그 디스크의 어떤 형성되는 원리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결론은 어쨌든 구조가 크게 보면 어쨌든 구조가 안 좋아지게 되면 이 척추의 어떤 그 배열들이 안 좋아지면서 결국은 그 근육들이 긴장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 스페이스 운동이라 그러죠. 그 운동들이 잘 안 되게 되면 디스크 연골들이 자꾸 그 섬유륜 경막들이 약해지면서 터지거나 삐지고 나온다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영양 자체가 안 되면서 말라서 좁아진다든가, 고사해서 디스크 스페이스들이 좁아진다든가, 이런 다양한, 그리고 또 오래되면 그런 것들이 척추관 협착증으로 또 연결되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한 병태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이게 하나의 모식도인데, 일단 요게 이제 노르말 디스크, 정상 디스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디제너레이티드 디스크, 이게 뭐냐면 퇴행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액이 이렇게 영양이 이렇게 충분히 스페이스 운동이 잘 안 되게 되면 얘들이 영양이 잘 못 가면서, 혹은 늘 압력이 걸리게 되면 또 눌리켜짐으로 인해서 디스크 자체도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면서 특히 수액이 증발돼서 고갈되고 말라간다는 거. 그러면 뼈 사이가 좁아지겠죠. 그런 현상들. 그 다음에 이제 벌징이라는 거, 아까 디스크 벌징이라는 얘기했죠. 이 전체가 요 테두리 따라 또 마치 호떡 눌렀을 때, 호떡판으로 호떡 눌렀을 때 뺑 돌리면서 이렇게 더 두텁게 이렇게 되지, 피자 크레스트처럼 이런 식으로 된 이걸 벌징 형태로 변형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르니에이티드 디스크는 이제 디스크 수액이 뒤로 이제 쏠리면서 이렇게 탈출이 온다는 거, 그 현상들을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티닝 디스크레이트, 이게 그야말로 디스크 자체가 아예 그냥 수액이 완전히 증발이 되면서 좁아진 납작해지는 거. 그렇게 되면 또 요 자체 충돌도 오고 마찰도 심해지고, 그 다음에 추간 신경근이 좁아지면서 이것 때문에 또 이게 디스크 증상처럼 많이 안 좋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나이가 들면서 오래 연수가 묻게 되면 바로 이 밑에처럼 디스크 그 디제너레이션 앤드 그 다음에 위드 오스테오미네, 그러니까 뼈 가골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고 이 변형들이 막 오죠. 이런 디스크 형태가요, 제일 치료 예후가 제일 안 좋고요. 치료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고 회복되는데, 결국은 환원되는데 조금 한계를 가질 수 있는 케이스들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로 어디냐면 보통 한 70대, 65세 이상 지나가면서 70대 뭐 이런 나이신 분들, 아니면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쪽 요추가 어떤 특수한 어떤 그 직업이든 어떤 직업적인 것도 아니면 운동적인 것들로 인해서 지속적인 젊었을 때부터 계속 물리적인 압축을 받고 막 혹사를 당하게 되면 이 뼈들이 변형되는, 기계체조 선수들 같이 뭐 어떤 그런 특수한 어떤 직업에 종사하거나 운동을 했던 분들이 가끔 이 뼈 자체가 나이에 비해서 일은 안 좋은, 이게 보통 한 70
65세 이상 70대, 80대 뼈처럼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특수한 운동, 뭐 기계체조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충격을 많이 받고 특정한 자세를 계속 막 이렇게 무리하게 하다 보면 이런 현상으로 되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추에도 마찬가지 정렬이 잘 안 맞게 되면 이렇게 이제 마치 두 개의 뼈가 지각판이면서 이렇게 새 주둥아리처럼 이렇게 뼈쭉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요 스퍼라 그래. 골극 현상이라 그러는데 마치 두 개의 뼈의 지각층이 만나서 충돌해서 위로 솟구쳐 올라가는 것처럼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또 영양순환이 안 되면서 주변 역학적인 관계에 의해서 그 주변에 붙어 있는 그 연부 조직들의 어떤 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들이 자꾸 변형이 또 가속화가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단순하게 스페이스만 어떤 디스크가 생겨서 이렇게 오는 것들은 좀 쉬운데요. 이 뼈 자체 모양이 변형이 되고 석회화 변형되고 또 뼈 자체 모양이 이상하게 고질화 변형된 것들은 좀 치료하는 데 있어서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 뭐 허리 디스크, 요거는 뭐냐면 MRI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삐지고 나오는 거 이렇게 MRI 영상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요게 이제 신경 스파이널 코드 척색이고요. 요 공간은 뭐냐면 요거는 이제 척수각 내에 이제 척수액이 흘러다니는, 하얗게 보이는 건 척수액이 흘러다니는 거고, 요거는 스파이널 코더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삐지고 나오죠. 그 다음에 요것도 예후가 되게 안 좋죠. 뼈가 막 잘록하고 모양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요 면이 또 요 면들의 어떤 그 매끄러운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막 이렇게 울퉁불퉁 삐그적삐적하고 막 이빨같이 막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퇴행성 정도가 되게 불규칙의 변형도가 심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요. 또 이렇게 보면 이 디스크가 나가서 요 신경으로 이만큼 아예 밑으로 좀 흘러내린 것도 있죠. 이 흘러내린 것도 있고요. 아예 요거 자체가 떨어져 나와서 아예 딴 데로 위로 떨어져 나간다, 밑으로 떨어져 나가게 독립되는 어떤 세그먼트라 그래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수직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사지탈면은 이런데, 또 이제 수평을 보면 요런 식으로, 요게 이제 스파이널 코드인데 원래 동그랗게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렇게 돌출이 되면서 요걸 압박을 하니까 이렇게 좀 찌그러졌죠. 척색 신경이. 그래서 요거 이렇게 돌출돼, 이게 바로 수액이 탈출되면서 눌러서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그림 공부 좀 이렇게 보시라고. 결국은 결과하면은 그림 공부거든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제, 요게 하얗게 나오는 거는 디스크 수액 부위고요. 까맣게 되는 게 이제 디스크 섬유륜 부위인데, 요 MRI 찍었을 때, 요 하얀 부분이 많을수록 그래도 수액이 건강하게 존재하는 건데, 이 수액이 자꾸 말라가게 되면 이 영상 자체가 좀 꺼멓게 이런 식으로 다 까맣게 지배를 하게 되면 그만큼 이런 거 있죠. 퇴행성 변화가 되게 심하고, 여기 수액이 이제 섬유륜화되거나 혹은 석회화가 막 껴들어가게 됨으로써 이 쿠션 작용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또 뼈들 여기 나름대로 또 스퍼라든가 뭐 골극 같은 게 형성들이 되면서 또 여러 가지 척추 변형을 또 유발시킨다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렇게 이제 살짝, 그래도 이런 정도는요 좀 가벼운 거고요. 요런 정도가 진짜 안 좋은 케이스들이거든요. 요런 것들. 또 요런 케이스. 완전 이거는 윗뼈하고 아랫뼈 사이에 연골이 있는데, 디스크 판이 있는데, 여기도 석회화가 막혀 떨어지면서 거의 유착되다시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만큼 이런 것들은 회복되는데 오래 걸리거나 또 정상으로 환원될 확률들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뭐든지 변형 빨리빨리 조기에 치료하는 게 뭐든지 그 완성도에 있어서 되게 완성도를 높이려면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빨리 치료하는 게 뭐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치료가 깔끔해지죠. 근데 대개들 어느 정도 통증들이 심해져야 오기 때문에 묵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 탈출 부위와 신경 변증. 요거는 이제 몇 번 신경에 따라 눌리느냐에 따라 이렇게 약간 방산통이라 그러죠. 허리, 이제 신경을 보면 요거 조금 볼까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신경, 이렇게 여기 이제 스파이널 코더고요. 여기 뭐 마미신경이라는데 요거는 안에 있는 구체적인데 전체는 스파이널 코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신경근이 분비가 되는데, 이렇게 분기가 되는데, 요게 이제 약간 도톰한 부위가 있죠. 요걸 신경근 부위라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디스크가 돌출이 되면서
신경 근부위가 찝히게 되면 이 허리 당초도 아프고요. 요 신경 근부위를 조금 지나면 신경 말초 부위잖아요. 요 밖에만 이렇게 이제 디스크가 아니라 다른 거에 의해서 압박을 좀 받을 수가 있잖아요. 가는 어떤 신경선 자체가. 그럴 때는 이 허리 당초의 통증은 없는 경우도 좀 종종 있어요. 그리고 대신 이제 방산통이라고 그래요. 하지 방산통. 요 신경하고 연관된 하지 영역대로 이렇게 통증을 방사하는 감각이라든가 이런 증상들. 그래서 신경 근부위에도 같이 눌리느냐, 신경 말초 부위에서만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 증상, 그 신경 근부위까지 눌리게 되면 허리 통증까지 겸해진다는 거, 그것도 좀 한번 중요하게 감별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디스크 탈출 부위와 신경근변증, 이렇게 이제 방산통이 결국은 몇 번 신경에 따라 방산통 부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추 번호로 보면 여기 부위를 청골이라 그러고요. 청골 바로 위에 부분. 요거를 편의상 근데 청골을 6번이라 그래요. 그래서 5, 6번 사이 하면은 요추 5번하고 청골 사이구나. 그래서 요 디스크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요추 5번이고 요게 이제 요추 4번이고 3번이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그러는데, 보통 이제 요추 5번하고 6번 사이가 찝히게 되면 요추 5번하고 천추 사이 5, 6번 사이가 디스크가 이제 찝히게 되면 약간 뒷면으로 이렇게 종아리라든가 장단지에서 이렇게 해서 새끼발가락이나 뒤꿈치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추 4, 5번 같으면 흔히들 왜 그 여자들 환도신다고 그러죠. 그리고 다리 어떤 측면 따라 이렇게 좀 통증이라든가 방산통이라든가 감각 이상이라든가 어떤 통증을 많이 호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추 3, 4번 부위 디스크가 저기 하게 되면 좀 더 4, 5번보다는 약간 좀 앞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대개 또 무릎이 아픈 경우도 보통 무릎 특히 그 슬개골 앞쪽에 아픈 경우 대개 이제 요추 4, 5번 경우들이 많이 찝히게 되면 이 무릎 통증까지도 많이 동반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뭐 1번, 2번에 따라 그 있는데 그거는 뭐 참고하시면 되냐면, 제가 그 척수 신경계 얘기할 때 사람 하나 이렇게 좀 이렇게 엎드려서 머리 들고 있는 거 이렇게 뭐 같은 높이에서 이렇게 신경 들어간다 그랬죠. 그 그림 보면 대충 요거하고 일치가 됩니다. 예.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게 아마 전신 척추 교정의 효과, 거기에 보면 아마 신경계 얘기할 때 그 설명하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거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이제 디스크에 대해서는 설명 오늘도 중요한 거 드린 것 같고요. 어쨌든 바른 척추와 자세는 건강과 행복의 대들보 기본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틀어진지 가능하면 좀 바로바로들 오셔갖고 하면 아무래도 맞춰주는데 고착화되고 석회화되지 않았을 때 치료해주면 완성도 꼭 몇 번 안 해도 뭐 10번 안쪽에도 교정받으면 다 완치될, 디스크 같은 경우도 완치될 수 있는데, 석회화만 됐다 하면은 기본만 20회 정도 지나가야 되는 이런 예후 과정들이 있으니까 꼭 좀 조기에 몸이 안 좋거나 그러면 점검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네, 오늘 척추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환 중에 하나인 또 약간 난치적인 걸로 이해하고 있는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 또 등 디스크도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그 기본적인 거는 척추 구조의 어떤 부정렬이라든가 이런 상황 속에 선행 속에서 그런 질환들이 잘 발생이 되기 때문에 바른 자세 생활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